저는 이게 굉장히 좀 재밌게 봤었던 게 일본의 그 JPX 150인가요? 네, 네. 그런 지수도 새로 만드는데 그 지수가 외국인 투자가들 아, 네. 눈높이에 맞췄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해 네. 주시면 좀 더 빨리 이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네, 여러분들이. 그 시장을 세 개로 이제 나누면서 프라임이라는 거기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영문 그 조건을 넣었고 영문 공시 조건을 넣었고 또 그 안에서도 투자가기 때문에 예. 네, 수익이 중요하잖아요. 수익성이. 그래서 그 안에서도 ROE 자기 자본이 그게 높고 그리고 이제 PBR도 높은 기업들로 이제 상위 75개, 75개를 딱 구성을 해서 150개 종목만 150개. 예,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소위 말하는 좀 주주 친화적인 네, 네. 성격의 기업들, 자본 효율성도 좀 높고 네, 네.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지배구조 이런 문제들도 적절한 기업들만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이게? 그렇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4년에 일본이 거버넌스 개혁을 시작을 할 때 되게 중요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이토 교수님께서 예. 네, 쓰신 보고서인데 거기에서 이제 일본을 어떻게 이 성장을 시킬까라는 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하시던 중에 나왔던 내용이 ROE라는 단어였습니다. 예. 예, 외국인 투자가의 그 투자회사 결정 기준이 ROE 8% 이상이다. 물론 8%. 이 8%에 대한 근거가 사실 다들 이게 왜 8%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었지만 예. 어쨌든 8% 이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8%까지를 1차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2차 목표로는 이제 10%라는 이제 그 내용이 있었는데요. 예. 현재 지금 한 9%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일본이요? 네네. 와. 그래서 수익성 부분도 충족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PBR도 이 낮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켓 밸류를 중시하는 기업들로 구성을 해서 이제 지수를 만들고 투자가 예. 관점에서는 좀 더 그 선택하기 편하게 예. 이 지수를 구성을 새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버넌스가 좋아지면 장기적으로 주가는 사실 오르죠.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사실은 뭐 왜냐하면 100%는 아니지만 네, 예. 그 이제 PBR 그 공식 안에 보면은 PER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결국에는 경영자의 경영 능력을 얼마나,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라고 이제 거래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PER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이게 거버넌스의 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은 사실은 지배적 구조 내용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그 업계에서의 트렌드를 예. 잘 빨리 반영을 한다라던가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면 정말 재생에너지나 이런 쪽이 지금 규제가 상당히 강화된다면 기업 비즈니스를 거기에 얼라인 빨리 시킬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영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거버넌스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기업의 비즈니스가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 네, 그런 관점으로 이제 PBR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워렌 버핏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하나 읽다가 제가 좀 재밌게 봤는데 우리 워렌 버핏이 일본의 그 무역 상사, 뭐 이토치와 네, 같은 네. 그 5대 주요 무역 상사에 투자한 것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투자 아이디어다. 네네.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버핏이 일본에 이렇게 투자한 것도 사실은 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요? 심리적으로는? 물론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는 이 ESG나 지속가능 금융이 이번 증시 부양에 그러니까 올라간 거에 주된 요인은 사실 아닙니다. 예. 그 GPIF가 쓰는 그 용어처럼 사실은 저변이 올라간 거고 체력이 바뀐 거지. 예. 원래는 기존에 그 지금 뭐 엔저의 효과라던가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실적이 상당히 지금 좋아진 상태라던가 기존의 그 금융 그 분석의 요인 때문에 올라간 거는 맞고요. 예. 그렇지만 과거와는 좀 기업 그 태도가 바뀌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또 하나는 그 버펫 매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 당연히 영향이 큽니다. 근데 버펫이 매수를 했던 거는 그 내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 상사들이 최근 한 2, 3년 동안 그러니까 상당히 비효율적 자산들을 상당히 많이 팔았고 매우 가벼워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실 저희는 지금 이번에 이 거래소의 이 PBR 1배 이하에 대한 그 요구사항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신선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워킹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실 좀 더 두고 봐야 예. 되는 거고 일본 내부에서는 이걸로도 사실은 모자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효율적인 구성을 상당히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좀 더 강력한 제도들이 계속 나오지 예. 않을까. 이제 이 가버넌스 얘기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잖아요. 일본은 우리보다 좀 행동주의 펀드들에서도 우호적인 것 같아요. 문화 자체가. 지금 현재 그 정책 당국자들이 보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네. 되게 잘 보신 것 아, 같고요. 아니면 네. 이거 제가 본 게 아니라 우리 네네. 최 의원님께서 이렇게 레포트를 아, 3개 쓰셨는데 이게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 내부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썼던 거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너무 이제 무거웠던 시장이었고요. 예. 이거를 지금 띄우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직접 그 기업에 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은 사실 PBR 1배에서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행동주의 활동해주기를. 펀드들이 들어가서 너무 저평가된 기업들을 네. 좀 압력을 넣어서 네네. 그 비효율적인 자산들을 좀 빨리 정리를 하게 정리하고. 만들고 주가를 좀 띄울 수 있도록.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동 자체가 오히려 너무 부정적이지 않고 저평가된 요소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촉매자도 될 수 있다. 뭐 강력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저같이 굉장히 즉각적인 만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제 주주 환원 방식이 이 자사주 매입 소각과 배당입니다. 네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주주 환원율이죠. 전체 기업의 순이익에서 그 자사주와 배당으로 주는 주주의 직접적인 몫이 얼마나 차지하는가의 비율인데 우리나라가 사실 이게 30% 언저리거든요. 중국보다도 적고 뭐 대만보다는 압도적으로 적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주주 환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자사주 많이 사는 기업들한테 세금 물리겠다 이런 식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 실제 일본에서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그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 대해 정책들에 대해서도 좀 어떤 분석도 돼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또 기업들 움직임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안 그래도 이제 지금 이 보고서 외에 최근에 제가 하나 쓴 게 있는데 또 예. 인게이지먼트라는 예.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또 주주 관여인데요. 저는 인게이지먼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왜냐하면 주주 관여라고 하면 관여라는 건 일방적인 약간 방향성이고 그쵸. 이제 인게이지먼트는 사실 상호 기업과 투자가가 이제 같이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향상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인게이지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요구를 하기 이전에 그 전에 이제 다양한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제 장기적으로 기업과 같이 상생을 할 관점이라면 그런 분석을 하고 그 향후에 이게 배당을 요구했을 때랑 자사주 매입을 요구했을 때 그 주가의 그 앞으로 향방성, 기업의 가치의 그 움직임 이거를 고려를 하고 사실은 주주 환원을 요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 보고서에 소개를 드린 사례가 이제 니코 증권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거버넌스 스코어라는 거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제 이러한 팩터를 찾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ESG 투자를 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요. 이러한 그 거버넌스 스코어에 기반으로 해서 일본의 주요 본인들의 그 보고 있는 유니버스 안에서 거버넌스 스코어가 좋은 그룹과 그리고 나쁜 그룹으로 이제 나누고 자사주 매입 이후 그리고 배당 이후에 그 주가의 이제 흐름을 좀 분석을 해본 이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되게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버넌스의 그 수준이 높다고 평가가 됐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을 요구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주가가 좀 2, 3개월 후에 이제 계속 좋아지기는 하지만 나쁜 기업보다는 언더퍼폼하는 모습이 확인됐고 대신에 이런 거버넌스 수준이 좋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배당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거버넌스 수준이 좀 좋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주 매입을 요구를 하는 게 그 이후에 주가에 영향이 더 긍정적으로 미치는 걸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배당과 이제 자사주 매입에 사용이 되는 그 재원의 차이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배당은 이제 발생한 이익에서 이제 매년 발생하는 순이익에서 주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은 이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서 그동안 쌓여나 있던 현금에서 지급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거버넌스 수준이 낮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적인 의사결정이라던가 뭐 이런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그러한 그 경영자들에게는 사실은 잉여 현금을 지워주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대리인 비용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고, 그래서, 예. 거버넌스 수준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현금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제 그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 확대를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런 기업들에게는 이제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현금을 없애는 것보다는 예. 오히려 이제 배당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에 이제 해석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저 하나 궁금한 게 일본의 기업들이 최근에 몇몇 보도된 거를 보게 되면 그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늘리겠다 이렇게 선언한 기업들이 많은데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아, 네. 안 그래도 이제 제가 좀 최근에 그 자료를 좀 조사하다 보니까 일본이 9월, 10월 중에는 사실 외국인들이 이익 실현을 하느라고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기도 했고요. 예. 그렇지만 다시 또 최근에 11월 20일 뭐 또 연중 최고점을 찍기도 하면서 예. 앞으로 이제 계속 외국인 자금 유입은 좀 유효할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블랙락과 이제 BO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버웨이트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 근거가 이제 주주 환원 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를 제시를 했는데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조사하면서 또 되게 재미있는 뉴스를 발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소프트뱅크가 이제 채권형 주식이라는 걸 그 이슈를 했거든요. 채권형 우선 좀 예. 몰랐어요. 예, 어떤 그러니까 내용인지. 이게 약간 조금 알아보니까 한국에선 사실은 조금 만약에 이게 발행이 된다 그러면 좀 이슈가 있을 것 같긴 예. 하더라고요. 이걸 자본으로 분류할 것이냐, 아니면 뭐 부채로 분류할 것이냐.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발행을 하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 비율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그 상품이 조금 특이한 상품인데 5년 동안 배당을 고정을 시킵니다. 미국 우선주랑 비슷하네요, 구조가. 예, 어떻게 예. 보면. 그런데 이제 대신에 그 의결권은 없고요. 의결권 네, 없고. 전혀 없고 다만 이제 5년 있다가 회사가 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다 갚을 거야.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을 계속 나한테 투자하고 싶어도 더 이상 안 돼. 네, 이런 그러니까 거죠. 채권도 아니고 이게 주식입니다. 예. 그렇지만 채권 스타일을 갖고 있는 주식으로 이거를 최근에 입주를 했는데요. 예. 네,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주주 환원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자본을 자본 조달 형태도 이렇게 바꾸고 있다라는 이제 좀 예.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간에 또 신문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ESG 쪽에 돈이 안 간다. 또 근데 지금 오늘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지금 이제 ESG를 더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좀 어떤 점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지 이 얘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안티 ESG라는 이제 이슈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ESG 이슈 안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예. 있기 때문에 부딪힐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느 쪽에 힘이 좀 강할 경우에는 이렇게 투자 자금이 이렇게 퇴보하는 예.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다만 저희 이제 이쪽 분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저는 이 ESG가 새로운 이제 가치 평가의 기준이고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재무제표가 그 표현할 수 없었던 무형자산의 이제 가치 평가를 하는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예. 앞으로는 이제 무조건 이 내용들을 보지 않으면 기업 가치를 제대로 산정할 수 없는 아까 그 PBR에서 보면은 북밸류 이상의 부분들이 예. ESG 항목으로 사실은 분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그 항목들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그 non-financial information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됐었습니다. ESG가. 근데 지금은 이제 future information이라는 이제 단어로 다시 좀 변화되는 상황입니다. 미래의 가치를 미래 가치를 나타내는 예. 것이라는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석을 하는 관점에서 ESG 투자를 바라본다면 사실은 시장이 위축이 되거나 뭐 그런다라기보다도 점차 이제 그 새롭게 예. 투자하는 방식으로 스며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일본 시장을 제가 보고서를 쓰면서 느꼈던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일본은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상당히 잘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 PRI 선언을 했던 그 자금들의 그 성격을 보면은 에셋 오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에셋 오너는 이제 그 운용 듀레이션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에셋 운용이라는 게 뭐 네. 연기금 같은 거 네, 얘기하시는 연기금. 거예요? 네, 연기금입니다. 그러한 그 투자가들은 또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투자가들이 내리는 의사결정의 요소가 예. ESG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을 해준 거고 그렇다면은 시장 자체가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는 예. 시장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 방금 거버넌스 그 연구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ESG 요소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좀 앞섰다는 예.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네. 한국 시장도 이제 관련해서 ESG 그 요소로 기업들이 정보를 빨리 정비를 하고 네. 외국인 투자가들의 그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이제 그 중장기적인 시장 자체가 예. 안정적으로 이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예. 시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좀 더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해주실 수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ESG라는 것은 앞으로 어느 날 갑자기 등장했던 그런 새로운 테마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회계의 변화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얼마 전 6월 말에도 ISSB라고 이제 IFRS 산하의 그 지속 가능성 국제회계 네네 국제회계 기준 기부제 네 예. 산하에 만드는 있는 기부죠. 예. 네, 그 지속가능성정보공시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그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지속가능성 항목들을 이제 공시해야 되는 항목들을 이제 규정하는 게 이제 결정이 됐고 결국에는 회계에서 시작했고 회계에서 지금 마무리를 한다는 거는 결국엔 ESG는 회계 항목입니다. 또 작년 말에는 유럽 기준들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유럽 기준의 출발점도 사실은 회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물론 투자적으로 팀적으로도 당연히 분석을 하시지만 그 안에서 기업을 고를 때는 이러한 항목들도 같이 좀 보시면서 예. 기업을 보시는 예.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최진아 그 위원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 방송 외에도 여러분들께서 좀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ESG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저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에 인터넷 가면 다 다운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쓰신 레포트가 한 3개 정도가 있을 겁니다. 이걸 저희가 이제 아마 자막에 이렇게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도움말 주신 최진아 연구위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저희도 또 건강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